자, 이번 시간 이어서 문제풀이 네 번째 시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16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고요. 자, 먼저 16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보시면 금융 투자 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인데 세금 관련된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자산 관련 정보를 참고해서 한수진 씨의 소득세에 대한 설명 중 바르게 설명한 것, 옳은 것을 골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선택지 보시면, 자, MMF는 초단기 예금으로, 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 일단은 머니마켓 펀드죠, 펀드. 자, 펀드라고 하는 것은 기금을 조성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초단기 예금. 자, 그러면 예금의 경우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까요?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속성에 따라서는 뭐 이자 소득이 부과될 수도 있고, 혹은 배당 소득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틀린 문장이 됩니다. 두 번째, 자, 정기적금의 이자 수익에 대한 소득세는 매년 은행에서 한수진 이름으로 원청지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죠? 인출할 때. 그래서 만기가 도래하거나 혹은 중간에 인출했었을 경우에 소득세를 차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차감하는 것 아니다. X표 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정리씨 채권형 펀드의 경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X표 치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정리씨 주식형 펀드의 경우 펀드 수익의 원천에 따라 원천 동그라미 치시고 과세 여부를 결정하며 펀드에 편입된 상장 주식의 매매 차익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자, 일단은 국내 주식형 펀드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소득 원천에 따라서는 뭐 채권형 펀드는 이자 소득을 뗄 거고요. 자, 주식형 펀드의 경우는 뭘 떼죠? 주식에서 발생되는 배당 소득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세금은 배당 소득세를 뗍니다. 그래서 펀드에서 발생되는 배당 금액은 배당 소득, 채권에 따른 이자 소득은 이자 소득세를 떼지만, 자, 국내 주식형 펀드의 매매 차익의 경우는 과세가 제외되어져 있다. 이 정도 수준만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선택지. 자, 한수진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된다. 자, 근데, 자, 우리가 자산 세부 내역에서 봤었을 때, 자, 이자소득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뭐, 없었던 이유는 당연히 2천만원 기준으로 안 넘었겠죠. 그래서 2천만원을 초과했다라고 하면 타소득과 합산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는 것이고, 자, 2천만원이 초과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자, 15.4%로 뭘 하면 되죠? 분리과세 된다. 자, 근데 2천만 원 초과했다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된다라는 내용 자체는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4번 선택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자, 보험 관련 세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수진 씨가 납부하는 보험 관련 정보를 참고해서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으로 묶인 것을 골라보자. 자, 그러면 보험료 세액공제를 기본적으로, 자, 근로자만 됩니다. 자, 두 번째, 계피수 관계 따져야 됩니다. 계피수. 네, 수익자는 뭐 중요한 정보는 아니고요. 자, 피보험자는 반드시 계약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됩니다. 아시죠? 요 조건이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 일반 보장성 보험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보장성도 있습니다. 자, 일반 보장성 보험 연간 불입보험료 연간 1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도 연간 100만 원 한도고요. 자, 일반 보장성 보험의 세액 공제율은 몇 %냐면 12%고요. 장애인 보장성의 경우는 15%의 세액 공제율이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변액연금보험료는 공제대상 보험료가 아니다. 자, 일단은, 자, 보험료 세액 공제는 보장성 보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변액연금보험은 저축성이죠.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다. 두 번째, 본인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되므로 어머니 유정이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도 틀렸습니다. 자, 왜 틀렸냐면요. 일단은 본인이 피보험자로 돼 있으면 당연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머니 유정희 씨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연령 충족했고요. 60세 이상 됐고, 그 다음에 소득에 대한 부분은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충족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번도 일단 틀린 문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자, 답번 보겠습니다. 자, 답번은, 자, 한수진 명의의 자동차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된다.
자, 일단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보면 생명보험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되고, 그 다음에 화재보험도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도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변액보험은 아니다라는 표현 맞고 답번도 맞는 표현 되겠고요. 그다음에 라번, 장애인인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장애인 아들의 경우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가입했었을 경우에 한해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연간 불입액 100만 원에 얼마? 자, 15%인 15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보험에 가입하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한 가지 그냥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른 보험의 종류와 관계없이는 틀렸겠지만 보장성 보험에 해당이 된다면 그때는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은 17번 문제의 정답은 뭐가 된다?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세액공제 관련돼서 여러분들 세금 설계할 때 잘 암기하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 설마 나올까라고 해서 또 안 해오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반드시 이러한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요.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8번 상속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수진 씨의 친모인 유정희 씨가 이혼할 때요. 자, 한수진 씨를 단독 채권자로 지정하고 이후 한수진 씨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자, 김현철을 대신해서 김현철은 미성년자죠. 자,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설명으로 묶인 것을 모두 고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가번. 자,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자, 다른 친생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지 않고요. 자, 이때는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야 됩니다. 아래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한번 4번 보겠습니다. 자,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다른 친생부모 대신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가번은 틀렸습니다. 자, 자동으로 이 표현 아니고요.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야 된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답원. 한수진이 미리 유언으로 김현철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왜 후견인을 지정해야 되냐면 김현철이 미성년자고 그 다음에 또 장애인이었죠. 그래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뭐로? 유언으로. 맞는 표현. 그 다음에 라번. 한수진이 김현철의 후견인을 지정할 때 유정아와 한철수 2명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은 1명을 지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명이시죠. 그래서 라는 X표가 되겠고요. 다음에 마번 보시면 후견인 지정에 대한 유언의 효력은 언제 발생되는 거죠? 자, 유언을 남긴 사람이 사망했을 때 유언자의 사망 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표현 맞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다 마 이렇게 되겠고요. 선택지로는 어디가 되겠죠? 5번 선택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5번이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19번. 유류분 반환 청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마찬가지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철수 씨가 정기예금 중 2억 원을 장애인 손자 김현철의 모로 부양비로 한수진에게 증여하려고 할 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묶인 것을 골라보자. 자, 1번 선택지. 자, 한철수는 이미 한수진에게 뭘 했죠? 주택 구입자금 용도로 2억 원을 증여했기 때문에 자, 추가로 2억 원을 증여할 경우 설사 손자 김현철의 부양비 면목 이하 하더라도 자칫 유류분 반환 청구로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일단은 사전 증여는 뭐라고 보냐면 상속의 선급분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풀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번 선택지는 옳은 표현이 되겠고요. 나번.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면 전미자, 한진기, 최아름이 청구할 수 있다. 최아람은 누구냐면 전미자 씨. 재혼한 배우자죠.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최아람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최아람은 청구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X표 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답원. 장애인에 대한 치료비, 생활비 등을 이유로 하는 증여는 꼭 기억하세요. 장애인에 대한 치료비, 생활비 등을